사움할 때는 아마 한자를 안 써도 될 겁니다. 사움.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김영삼식대로 한국 사람이 만든 단어만 가지고 쓰자 하면 단어 수가 얼마 안 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 아프리카나 남태평양 토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더 내려갈 거예요. 국가도 더 안 무너지고 그런 말 가지고는 회사도 경영이 안 됩니다. 구멍가게도 경영이 안 돼요. 가족 간에도 대화가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어가 뭐냐, 언어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걸 뽑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잘했느냐. 필로조피를 철학 이렇게 번역하는 걸, 캐피탈리즘을 자본주의로 번역한 것은 그 원어보다도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민주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렇게 번역이 잘 됐느냐. 아마 유럽 사람들도 놀랄 겁니다. 자기들의 개념어를 이렇게 절묘하게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뭐의 힘입니까? 바로 한자의 힘입니다. 한자의 풍부한 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가 가장 위대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한자는 세계에서 언어 중에서 가장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용어가 한자죠. 그럼 한번 배우면 영원히 간다. 3,000자만 배워놓으면은 30만 단어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다. 이거 완전히 기적이죠. 기적. 동시에 무궁무진한 조력을 갖고 있다. 조력이죠. 조력이 없는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이를 못 낳는 부부 같은 생산력이죠. 생산.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사막입니다. 완전히 사막에 무슨 나무 안 자라잖아요. 조력이 없는 말만 쓰면은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문학도 기술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자의 위대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풍부한 의미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문물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근대화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입니다. 또 한국의 근대화가, 한국의 산업화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입니다. 또 지금 중국의 산업화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입니다. 일본, 다음에 한국 다음에 중국, 이 세 나라의 이런 비상한 발전의 원동력은 뭐냐? 바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런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을 돌아보면은 한국어를, 이 좋은 한국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암호로 만들고 있다. 암호로 만들고 있어요. 그 예는 제가 기회할 때마다 여러 분 이야기 해드렸어요. 논문집을 읽어보면은, 한글 전용으로 쓰여진 논문집을 읽어보면은 완벽한 암호다. 역사책 도저히 읽을 수 없다. 간판 읽고도 모른다. 읽을 수는 다 있어요. 의미를 모릅니다. 읽을 수는 있어도 의미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암호라고 해요. 또는 소리라고 해요. 그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지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뜻이 모르죠. 수원 정도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데 최부동이라든지 현저동 여기 다 뜻이 있고 역사가 소리 있는데 분자로 선호동, 길동 이거 읽으면 아무런 정보의 전달이 없다. 소리만 있다. 소리. 그래서 조금만 수준이 높은 독서를 하기 시작하면 두통이 옵니다. 실제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일본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마 가능하면 일본어 책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부류였습니다. 저도 일본어를 알기 때문에 일본어 책이 의외로 많아요. 또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 책 읽는 것보다는 영어 원서 읽고 일본어 책 읽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의미가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4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예언자입니다. 누구냐? 오지오라는 사람. 오지오라는 사람 아시죠? 저 호남에서 화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오지오. 이 사람이 쓴 국어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는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요. 요것은 아마 한국 사람들이 쓴 책 중에서 가장 깊은 사상을 담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짧기만. 이 책은 아마 역사에 남은 책. 거기에 위대한 책은 다 예언력이 있어요. 예언. 1984년이 북한을 예언했듯이 이 논문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위기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대목만 읽으면 오늘 가면 그 안 해도 됩니다. 한자 소멸 후에 오는 것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한자가 깨끗이 소멸한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야기될 것인가? 1. 소수의 특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국민은 어느 능력의 원시화에 의한 사고 능력의 퇴화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신 상태는 한자 수입 이전의 저급한 단계로 반응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2. 학술을 연구하는 자는 필리핀이나 인도에서와 같이 순전히 유럽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결과 국민은 백인화한 소수의 지식 귀족과 한글밖에 모르는 다수의 원주민 저지식족의 두 가지 계층으로 나눠질 것이다. 3.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지표의 동과 서에서 크게 나누어 두 갈래로 발전하여 왔다. 알파벳 문자와 라틴어를 기초로 하는 백인 문명과 한자와 한자어를 근간으로 하는 황인 문명이 그것이다. 우리의 민족 문화는 황인 문명의 일환으로서 한자와 한자어를 바탕으로 하여 생성되고 발전하여 왔다. 우리는 한자를 없앰으로써 이 강토에서 수천 년 동안 연면히 계속되어 온 우리의 고유문화는 그 전통이 단절될 것이다. 그 불가피한 결과로서 국민의 생활 감정과 사고방식은 외형적 또 말초적 면에서 구미화할 것이다. 구미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문화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같은 무성격한, 성격이 없는 무성격한 하나의 식민지 문화로 달아갈 것이다. 4. 아세아 대륙의 10억의 황인종이 향유하고 있는 동양 문화권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함으로써 한민족은 천의 무의의 문화적 고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확하죠? 한민족은 동양 문화권으로부터 이탈해가지고 천의 무의한 어디에 기댈 데도 없는 문화적 고아가 될 것이다. 문화적 고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어를 이해하는 상류층과 한글만 아는 하류층으로 나눠질 것이다. 지금 한국에 딱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류층은 영어를 알아요. 영어를 잘합니다. 그 사람 중에서는 한자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 반드시 그게 계급성일 거예요.
기억이 한자 모르면 영어라도 알아가지고 커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우리나라 말도 모르고 막 대충 말은 통하죠. 한글은 워낙 우수한 글자니까 말은 통합니다. 말은 통하는데 정확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러다면 그런 사람은 출세를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소득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버리면은 국어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잘 나가는 동양에서 홀로 갑니다. 홀로. 북한하고 남한이 벌어지면서 비슷해집니다. 북한도 한글 짓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좌익 척결보다도 더 골치 아프고 더 어려운, 그리고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어 파괴가 계속되는 한 한국에서는 좌익 세력이 절대로 손을 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좌익은 무식한 사람 속에서 좌익이 번지고, 무식한 사람은 폭력을 쓰게 되고, 무식한 사람은 선동에 잘 넘어가게 됩니다. 한글 전용은 좌익의 토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15분